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참동계에 관심이 있거나 역학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시다. 참동계에서 말하는 태역, 대역이라는 게 여기에서도 동일한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같은 거냐? 일단 여기에 태역을 한번 보죠. 건착도, 여기 건착도에 우주 생성론의 근거로서 태역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부터 정리하죠. 제가 이 주역을 하나 더 써야 하는데 여기를 아직 다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책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죠. 위라는 말은 경이라는 말과 대비적으로 쓰이죠. 경, 역경. 경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정의는 그래요. 일반적 정의는 문심조룡의 정의는 경은 성인의 말씀, 저는 현일의 말씀이죠. 현일의 말씀. 그래서 경전. 그다음에 주가 있고 소가 있고 그렇죠. 주라는 것은 경과전에 대한 학자들의 풀이를 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주에는 여러 명의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에 여러 명의 이전의 사람들의 주석을 모아서 같이 써줘요. 소는 자신의 생각들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이제 주, 소 이렇게 문심조령에서는 구분해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위예요. 경위. 경이란 말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쓰죠.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돼?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쓸 때도 경위를 쓰지만 지구본의 지구에 시줄 날줄을 이렇게 위도, 경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줄, 경위. 그래서 경과 위라는 것은 옷감을 배틀에서 옷감을 짤 때 시줄 날줄이 이렇게 엮여서 옷감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텍스타일 그러죠. 텍스타일하고 텍스트는 뭐가 다르죠? 텍스타일과 텍스트는 뭐가 다르지? 유정은 선생님. 텍스타일은 진골로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문자. 텍스트는 텍스타일을 잘라서 특정한 형태를 갖춘 것을 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고기를 텍스트라고 그러죠? 그쵸? 그 텍스트는 그 뿌리가 텍스타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조직된 것. 이게 텍스트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만, 역경, 역위, 춘추위 또는 얘기 위
붙은 책들은 경이 먼저 있고 이 경에 대해서 한나라 시대 때 학자들이 음양설이나 제이설을 가지고 경을 재해석한 것을 위그래요. 그래서 일단 위서라고 말합니다. 위서. 그래서 서한 중기부터 말기까지 기본적인 유교의 경전들에 대해서 수없는 위서가 작성되죠. 이 위서 가운데 역과 관련된 것을 통칭해서 역위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있죠. 서한 중기부터 말기에 참, 서 또는 도참 이런 거죠. 도참. 참은 길륭해린 흥왕성세를 기본적으로 예언 형식으로 말하거나 부적 형태로 그려내는 것을 참이라고 참. 그래서 도참사상, 참이 이런 말을 쓰는데 참과 위는 조금 달라요. 그 위는 경전이 먼저 존재하고 그 경전에 대한 재해석을 음양오행이나 제의를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 것을 위서 이렇게 말하고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 왕조의 흥망성쇠, 길륭, 해린 등을 음양과 제의설로 말하면서 그림, 부적의 형태로 도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참서 또는 도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역위는 도대체 8종류가 있죠. 8종류가 지금 남아있는 것 8종류가 있는데 역위는 제가 보기에는 역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역위를 모르고서 한대 역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8종인데 이 8종은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만하고 원착도, 공공착도, 수능으로 번거로 비교형 자기가 논문 쓰니까 자기는 그런 쓰레기. 난 논문 안 쓰니까 몰라. 기억을 못해. 좋아. 자, 여기 건착도 한번 봅시다. 건착도의 우주 생성론으로서 태엽. 봅시다. 석자, 성인인 음양, 정소식, 입근곤, 이통, 천지야, 부유, 유형, 생음유형, 근곤, 안종생, 호활, 유태엽, 유태초, 유태시, 유태토야, 태엽자, 미견기야, 태초자, 기지시야, 태시자, 형지시야, 태소자, 질지시야, 키형질, 구이미리, 호활, 혼돈, 혼돈자, 은, 만물상, 혼성이, 미상리, 시지불견, 청지불문, 순지부덕, 호활, 여기야 그랬네요. 옛날에 성인이 음양에 따라서 소식을 정하고 근곤을 세워서 천지를 통괄하였다. 유형, 형체가 있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에서 생겨나니 근곤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호활, 그러므로 말한다. 태역이 있고 태초가 있고 태시가 있고 태소가 있다. 태역자, 태역이란 아직 키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태초란 키의 시작이다. 태시란 형태의 시작이고 태소란 바탕의 시작이다. 키와 형태와 바탕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이것들이 나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을 혼돈이라고 말한다. 혼돈자, 혼돈이란 만물 이상 서로 혼, 뒤섞여서 성 이루어져 있으면서 불상리, 미상리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으며
그것을 따라가고자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역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건착도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유형, 무형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역은 성인이 천지를 통할하는 이유는 음양에 따라 소식을 정하고 근본을 세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니은은 근본이라는 유형의 세계 생성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무형의 세계를 제시하고 이 무형의 세계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단계라고 말합니다. 태역에서 태소까지는 무형의 세계에 속하지만 그 세계 안에는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형과 기와 질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분리되지는 않은 상태가 혼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주 생존론의 근거가 되는 무형의 세계가 그 내용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은 태역에서 혼돈의 과정입니다. 이를 도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태역에서 이러한 4단계를 거쳐서 혼돈에 이르는데 이 혼돈까지는 무의 단계예요. 무의 단계인데 이 무로부터 혼돈까지가 무였잖아요. 이 혼돈으로부터 태극이 시작합니다. 태극이 시작하고 태극부터 천지가 시작하고 쭉 이렇게 가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상태는 다시 유의 세계가 되겠죠. 유의 세계가 되는데 혼돈과 태극을 같은 거로 볼래? 다른 거로 볼래가 이제 문제가 남아있죠. 자, 이 과정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건곤 착도 건상 건착도에 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왈 태고백황 벽기 문류 거리미맹 시유웅시 지생화저 오자천심 은염 오사 강수 려많은 무성 니은 희연 물출 시비태역자 태역시저 태극성 근곤팽. 자, 번역을 하면 황제가 말하기를 까마득한 옛날에 백황은 조물주예요. 조물주가 그 우주의 시초를 깃털이 되는 것을 벽 열면서 문유 문자를 새기는데 미세한 싹을 가지런히 다루어 놓았다. 처음으로 유웅씨가 있게 되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천과 같이 생겨나 자유로운 천심에 밝았고 천이 드리우는 온갖 변화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만물이 근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만물이 이미 갖추어서 나오려고 할 때 비로소 태역이 드러나게 하였다. 태역이 처음 드러나자 태극이 이루어졌다. 태극이 이루어지자 근본이 운행하였다. 이런 내용은 태고적 조물주가 우주의 시초를 열고
만물의 생성을 준비하였는데 유흥씨가 이 조물주의 생각, 변화의 근본을 알아서 만물의 근원이 없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해 태역을 부린다는 내용. 니어는 태역이 처음 나타나자 태극이 이루어지고 근본이 운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 대한 정인의 주석은 태연, 태역, 천지, 미분, 근본, 불영야라고 하고 태역무야, 태극유야라고 정의한다. 그러고 나서 태역, 종, 무, 이비유, 성인지, 태역, 유리, 미형, 호활, 태역이라고 주석합니다. 야, 정인의 주석을 해석하면 태역은 천지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고 근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석하고 태역은 무이고 태극은 유라고 주석하며 태역은 무로부터 이비유, 유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인이 태역에 이치는 있지만 형태가 없기 때문에 태역이라고 하였다라고 주석하였다. 정연의 주석에 따르면 태역은 무의 어떠한 상태이고 그 상태 안에는 이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태극은 유의 단계이고 태역에서 태극으로 전개가 무에서 유로의 전개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태역과 태극의 관계는 여기 건착도에서 무와 유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여기 근본착도와 여기 근착도의 내용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안 써도 되죠? 네, 여기 있는데. 무에서 유로. 이 구조는 무에서 유로 전개되는 과정이다. 태역의 단계가 혼돈의 단계에 이르면 태극의 단계로 전개될 준비가 완성된다. 내가 혼돈과 태극을 뭐라고 볼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규 태극 시생양이라는 대사전에 말하고 이걸 대비하면 어떻게 될까? 태역은 추역의 이전에 있는 역이 되겠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추역 이전의 역이란 말은 추역의 근거가 되는 역도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태역을 한나라 시대 때 여기에서는 태역이라고 표현하고 주역 참동계도 태역이라고 표현했는데 송대 이학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리요. 선천역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리라고 말할까? 여기서 중요한 거. 한나라 시대 때는 리라는 개념이 철학적인 개념, 기와 대비되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불교가 리기 채용론을 일반화시키고 나서 이게 리기가 철학적 개념으로 짝개념이 되어서 형성되는 것이지 한나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나라 시대 때는 기라는 게 최고 뭐 어떤 것이고 이게 이제 만물이 나오나 이럴 때 기 안에 리가 있겠죠. 기 안에 유리, 물 안에 유리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럼 이 리는 뭐야? 조리 개념이 되겠죠. 포가라는 원리로서의 리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조리께 말해야 할 때 이 조리 이렇게 말하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기가 있으면 수가 있게 되고 수가 있으면 상 뭐 같이 그런 이렇게 되는
이렇게 간다라고 한대 역학자들의 사유는 이렇죠. 이렇게. 근데 국송시대에 정인시대는 이걸 바꿔야 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정인천의 역학의 논리가 순서를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바꾸면서 이걸 주희가 그대로 수용하죠. 그럼 세계에 대한 발생이나 원리가 틀려지겠죠. 키로부터 마무리 나와요라고 이제 E에서 키로 가려면 이 두 개가 범주가 다른 건데 카테고리가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리기 서는 문제, 또는 범주 문제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거기서 리를 이렇게 넣으면 이 리는 뭐야? 무극이에요. 이면서 태극이에요. 이따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따의 논리가. 키가 되면 음양이 되겠죠. 절대 이기를 원기나 일기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왜? 도각거니까. 지금 달라야 되니까. 저건 도각거니까. 이런 차이들이 발생해요. 발생하니까 이 한대의 역학을 알아야만 주위의 역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대 역학을 하지 않죠. 한대 역학은 순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들 뜻도 안 보죠. 역학을. 그러니까 엉터리 주위의 역학을 송대 역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저기 보통 한대 역학에서 저기 송대 역학에서는 이제 불교 개념이 불교에 주로 쓰던 이 개념을 이제 송대 역학에서는 받아들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위의 그 리학이라는 것이 다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역학뿐만 아니라 네. 리학 사유 자체가 불교가 사용하는 리기 개념과 채용 개념을 끌어와서 그 논리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하시지 말고 주의와 불교라는 책이 있으니까 사서 읽으세요. 또 질문하세요. 아까 혼돈하고 태극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 했는데 이게 뭐 혼돈하고 태극을 이 가지런함이라던가 뭔가 나는 규칙이 있고 그의 차이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에 말씀하셨던 조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지금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돼서 좀 더 이 자료를 찾아 읽으려고 가방에 오늘 일찍 와서 가방에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걸 마저 읽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못 읽었어. 교수님 논문에서 같은 거를 보시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 서명 그 논문에 서명은 나와 있더라고요. 서명은 같이 보죠. 네, 교수님도 그 논리 따르시는 것처럼 돼 있던데.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전에 보면 수천팔개 방위도뿐만 아니라 3008개 방위도도 나와 있고요. 그게 보면 뭐 조선시대 지금까지 그 이전에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걸 3008개 방위도 체계를 왜 그 전에 아무도 안 쓰다가 뒤늦게 꽤 참두기에 가서 쓰였는지도 보면은 그게 왜? 그 전에도 누군가 썼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생각해봐. 참동계는 역을 두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강리, 위역. 예. 이를 위역 두 가지를 쓰잖아. 예. 강리 위역을 쓰면 어떻게 돼? 사등 사유가 근, 본, 예. 채. 근의 중에 이 중효가 리죠.
니가 아니고 감이지. 이게 감캐잖아. 얘가 음이면 감이죠. 아니 이게 이거는 니고, 이건 용이라, 이건 용이라. 네. 그럼 하늘과 땅 사이에 감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네. 그럼 감리가 뭐라? 용이. 용 이게 뭐냐고, 이게 양이겠네. 이게 음이겠네. 밖에는 같은 바뀌나. 정지 같은 놈. 아이씨 모른다니까 이거를 내가. 이게 뭐라고? 감이면 아니 괴로운 그런데 양이라기. 양효가 중요니까 이게 네. 핵심이니까 이게 양이지. 아 내가 맞았네. 진짜. 아니 괴로운 그런데 자극력으로 보면 네. 괴로 보면 그냥 양평. 거기 봐봐. 이 감리가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원형으로 도는 걸로 그림 그려놨던데. 네. 그래? 이렇게 돌걸? 오르락 오르락 내락 오르락 내락. 이게 채용능이야. 그럼 1을로 해보자. 1을로. 얘는 이렇게 돌까 이렇게 돌까. 도는 걸 얼마 쓰는 말씀이죠? 아니 대기슬의 키가 흐름에 따라 도는 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돌 거냐 이렇게 돌 거냐 이렇게. 보통은 원으로 도는 걸로 해서 이쪽에 12몇 개가 다 박혀가지고 이렇게 그래. 소장 원리로 천도 지도해가지고 해서 그 안에 다 나머지 개들 다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얘는 기의 흐름을 위아래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하네. 네. 왜 이렇게 말해? 두 가지로 말해야 하지? 건공과 감리가 64개의 변화를 모두 다 이끌어가는데 어쨌든 하늘과 땅이라는 이 구조를 그 안에 만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안에 다 바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음양이고 감리도 음양이나 일월도 음양이나 그러면 수고 이걸 화잖아? 응? 네. 그럼 주역 참동면 수화론이 나와요. 수화론이 나오는데 이 수화론이 핵심이야. 수화론이. 그러니까 수화가 뭐라? 이게 수학 방법도 해가지고 감리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고 수화론인데 이 수화론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수화론을 썼어. 아니면 원기 일기를 네, 안에다가 이렇고 이게 뭐야? 이거네. 그죠? 이거네. 네. 그럼 이거는 화네. 안에 수입니다. 수네. 수. 이건 화네. 네. 그러다가 나무이 토. 이거 뭐 그릴까? 수생목, 목. 응? 화생토, 토생금. 뭐야? 태국도네. 네. 그쵸? 그래서 최역천동이라는 음양론이 감리론도 있고 일월론도 있고 수화론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역을 뭐라고 말해야 돼? 주역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